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가 인도법인의 IPO 시 기업 가치 재평가와 자산 증대 효과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LS증권이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3조에서 4조 원을 조달할 것이라며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인도법인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신저로 AI 챗봇과 대화하고 쇼핑 콘텐츠 릴스 역시 AI로 10분 내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LG U+는 메타와 이 같은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AI를 다양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 고객 접점을 늘릴 방침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GTX B 노선 제3-209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정 정차역은 총 14개이며 재정구간과 수익형 민간 투자로 구분해 구축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근 ECB가 주요 정책 금리를 25bp 인하한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가 선형적인 하락 경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CB의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 시장의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동결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6월 점도표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선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반도체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주도주는 조금 다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여름 폭염에 대한 관련주들, 특히 거기에 관련해서 주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 종목은 왜 안 한 걸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3시 투자스쿨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액면 분할 첫날이었습니다. 주가는 0.7% 상승세 보였고요.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기술주도 호조세 보여줬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대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SK 하이닉스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반도체 상당히 괜찮은 자리 움직임, 그리고 또 HBM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최소한 1, 2개월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코스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봉이 나왔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한번 그런 코스피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자리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음봉이 나왔지만 2700포인트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는 자리.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2711포인트.
장중에는 15포인트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봉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 주고서 길게 당겨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 2,727포인트 넘어서까지 한 번 더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반도체, 특히나 이 HBM 메모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당겨 올려주고 있는, 즉 어느 정도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재 자리 굉장히 자리가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금 현재 자리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7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870포인트를 이미 돌파를 했죠. 여기 있는 870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특히나 올라가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았던 여러 자리들, 그것들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ESS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돼 가지고서 계속해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75,200원 선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죠. 이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72,000원 선에서 지금 현재 계속 물량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4거래일 동안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최근 들어서 여기에 이틀 동안에서 음봉 두 개, 그런데 77,70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갭 하락을 했습니다. 즉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갭 하락하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이틀 단위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오늘 저가 매수했을 때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하는 추세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현재 하이닉스 자리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4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21만 원대는 이미 돌파를 해버렸고, 자, 그래서 21만 3천 원대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학생이 물어봤죠.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네, 더 올라가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십니다. 자,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쭉 밀어서 봅니다. 쭉 밀어서 보게 되면 예전에 이 자리를 봤을 때, 자, 예전의 자리를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좀 변형이 되지 않았지만은 닷컴버블 당시에 거의 80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 앞으로 이것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단 여기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기 쉬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상당히 재밌는 거 국순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류 관련 종목인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상한가를 만드는 종목.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왔죠.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자, 막걸리가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막걸리 좋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 네, 요즘 아주 좋아요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은근히 좀 뭔가 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순당뿐만이 아니라 나라셀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번에 여름에 특히 역대급 폭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가전 이외에도 지금은 이제는 먹거리, 특히 빙과를 돌아서 이제는 주류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외에도 지금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테마성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꼼꼼하게 전략 세우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 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회 충전에 315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기아의 EV3와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쌍두마차로 꼽히며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달부터 대학병원 4곳에서 신장 결석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로봇을 사용한 수술이 시행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좀 집중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재밌는 얘기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장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보시게 되면은요, 첫째, 자, 전기차 관련 이야기. 자, 작은 소형차.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운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수술 로봇 관련된 이야기. 네 번째가 석유 탐사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아주 네 가지를 지금 들고 왔어요. 제가 이걸 들고 왔다 그래 가지고서는 뭐 정치적 이슈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기사를 들고 왔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경제적으로 분석할 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뉴스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1회 충전거리 315km 캐스퍼 일렉트릭이 나온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번에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자, 우리 보통 봤을 때 캐스퍼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거의 뭐 이제 뭐 다른 그야말로 소형차, 그것도 경차급에 해당하는 그런 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가장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비아디하고 샤오펑, 비아디하고 샤오펑, XPNG, 샤오펑이죠. 야, 얘네들 둘이가 지금 현재 보조금 안 받고도 지금 굉장히 싼 한 19,000달러짜리 이런 그 전기차가 나오고 났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이 실루엣을 가지고서 전동화 디자인 요소를 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형차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배터리가 소형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소형차는 다니는 게 그렇게 멀리 다니지 못한다. 한마디로 지역을 다니고 있다. 로컬 에리아에 들어가는 LAV죠. 로컬 에리아 베이클로서 역할만 쓰인다. LAV로만 쓸 수가 있다. 즉 충전소가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자 그리드가 있다.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선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격자 모양. 우리 강남 도로가 딱 이렇게 생겼죠. 이럴 때마다 여기 이런 데다가 중간중간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 이런 데다가 반드시 촘촘하게 이렇게 충전소가 박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 즉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도심 지역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기차를 가지고서 충전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길을 벗어나 가지고서는 멀리 갈 수가 없는 것이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는 기름통 들고 다니면 되죠. 내연기관차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 자동차는 기름통을 들고 다니면 되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름통을 미국 같은 데선 팝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2차 전지를 충전하려면 배터리가 또 있어야죠. 배터리가 있거나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기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
발전기를 들고 다니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 캐스퍼 일렉트릭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그 주 경쟁자가 누구냐, 아까 나왔던 그 중국에서 나오는 저가형 모델인데, 이제 그들보다는 과연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이냐. 자,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자,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 레이, 경차죠. 그 경차의 레이 EV는 지금 LFP를 쓰고 있지만은 캐스퍼는 이번에 리튬이온 배터리 3원계를 쓰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격도 딱 보면은 비아디의 19,000불대 그 차하고 지금 현재 딱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동화를 하지 말라. 미국의 서부에 이어서 동부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해우님이 또 올라간다. 자, 미국의 동부 항만 노조가 지금 현재 여기에 항만 자동화에 반발한다. 자, 항만에도 지금 현재 이미 어느 정도는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AI를 섞어가지고서는 풀 오토메이션, 완전 자동화를 하려 그러죠. 완전 자동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마디로 해양학교, 이런 해양대 이런 데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누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서부 항만 노조 파업.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 서부로 가죠. 미 서부에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제 동부로 해가지고 육로 수송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이 서부 항만이 문을 닫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대략 8월까지 해가지고 이때가 가장 피크 시즌입니다. 왜? 이때가 됐으면은 11월에 자, 땡스기빙에 뭐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불프가 있는데 불프 전에 지금 현재 이렇게 파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동화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고서 반드시 계약을 하고도 아니면 또 이렇게 파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마스터 계약, 자, 요거를 취소해버렸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터 컨트랙을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그냥 취소를 시켰다. 어버트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머스크하고 그다음 이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아닙니다. 머스크입니다.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자동 제어 관문을 가지고서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는 지금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즉 앞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자동화, 특히나 해운으로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해운업은 특히나 2분기, 3분기, 2, 3분기에 지금 해운사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잘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나 미국으로 가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중동이나 다른 쪽, 뭐 중국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유럽이나 호주로 가는 배들 말고 이 북미 지역으로 가는 배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들,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뱀같이 생긴 이것이 레이저로 콕. 저도 사실은 이 신장 결석 제거를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자, 결석 제거하는데 이제 로봇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보통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기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돌 깨는 기계가 있었죠. 충격파 세석기, 초음파로 깬다 그러죠. 뭐 레이저로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저가 아니라 그거는 충격파로 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뱀같이 생긴 이 로봇 팔이 내시경을 타고 사람의 요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신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콩팥에 있는 결석을 보고서는 얘가 부셔야겠다 싶으면은 레이저로 부시고 그러고서는 제거를 하고 그러고서는 심지어는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기계가 이제는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 수술 로봇들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어디 쪽이냐면은 주로 비뇨기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비뇨기과. 자, 특히나 이제 인투이티브에서 나오는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수술한 게 뭐냐면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는
웬만한 그 수술하는 서지컬보다도 더 낫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는 좀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갔을 때 국내 주요 대학 병원 네 곳에서 이제는 신장결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로봇가 유연 내시경 로봇 자 뱀같이 생겨가지고서는 요도를 따라서 쭉쭉쭉쭉 구불구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제마닉스라고 부르는 요 내시경 로봇이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앞으로 비대면 진료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수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AI까지 접합이 돼가지고서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바이탈이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AI를 통해 가지고서도 진료가 가능한 그런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심해 탐사 관련된 건데 여기 석유 개발에 대한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석유 탐사 관련해서 시추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계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전력이, 여기에 또 웃기게도 전력도 또 좀 붙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종목들로 갔죠. 관광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종목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테마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해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쭉쭉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 무려 2200%를 넘어섰는데요. 매일같이 종목을 분석하고 테마를 선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준비해 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오늘의 테마 네 가지 있죠. 전기차가 있고 해운이 있고 수술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석유 가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저의 주종목인 에너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이거 오늘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요 종목 오늘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를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제가 보는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보는 테마 바로 이거죠. 오늘 장머니 이슈는 바로 수술 로봇 관련 이야기 들어갑니다. 뱀처럼 생긴 이것이 레이저로 콕 해가지고 잡아낸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레이저로 두들겨 깨고 그러고서는 거기에는 그 결석을 제거하는 그런 로봇들이 나온다. 자, 그만큼 뭐냐면은 일반적인 서지컬 로봇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기서 오퍼레이셔널 로봇, OR로 이제 바뀌어가는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 자, 관련 테마 보시면 당연히 로봇 관련주 나오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또 비대면 진료. 네,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또 AI 솔루션이 또 이제 나오겠죠.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AI가 로봇과 만나는 순간 굉장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또다시 5G, 6G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 역시 또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술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니다. 수술 로봇 지금 보면은 머니 모멘텀 첫 번째 바이탈 의사가 지금 부탁하다. 자, 바이탈이라 그러면 뭐죠? 우리 응급실이죠. 자, 응급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이 되게 부족해졌다. 그리고 또 바이탈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기해가지고서는 순환계, 쉽게 해서 심장외과. 자, 심장 보통 이제 CS라 그러죠. CS.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다른 분들, 자 OS라든가, 자 정형외과도 종종 들어갑니다. 사고 났다 하면은 바이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이른바 S자 붙어 있는 거 NS, 여기는 신경외과. 그래가지고 S자 붙어 있는 이른바 서전, 즉 외과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그 로봇에 어느 정도 이제는 역할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이탈 의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부족하고 오히려 플라스틱 서저리, PS라 그러죠.
성형외과 이쪽만 지금 드립다 몰리고 있는 상당히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상당히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탈 의사가 부족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오퍼레이셔널 즉 수술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키가 다르고 전부 다 체격이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만큼 맞춰 가지고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단 그만큼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의사 선생님들이 또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자, 여기에 대해서 정밀 수술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앞으로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가 바로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갑자기 심장을 잡고 들어옵니다. 심장 안 좋아요. CS에서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왔다. 그러면 바로 진단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분들은 바로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MRI, CT 찍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장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가 동맥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장 상태를 다 체크를 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3시간 안에 이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문직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뇌혈관 질환,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 이것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요거에 대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진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진단은 늘어났으니 이제 뭐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전 즉 거기에서 우리의 외과의들이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즉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지금부터 축적이 됐어야만 했다. 그랬는데 이 데이터가 단순하게 이제 비뇨기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자, 프로시저 절차죠. 절차. 수술할 때 어떻게 절차를 하는가. 요거에 대한 것이 먼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움직이는가 즉 실제로 움직이는 모터의 가동 범위 모터 가동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가동 그다음에 액추에이터의 가동 요거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중요해졌다. 특히나 정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축, 8축 이외에도 정말로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쩌면 10축 이상의 모터로 이러한 가동이 정밀 가동이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스텝 모터라든가 각종 저기에 대한 조절할 수 있는 부품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서 봐야 되는 우리의 머니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포인트. 자, AI는 지금 많이 발달했어요. 자, AI가 발달했다. 자, 그리고 로봇도 똑똑해져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머신 러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비대면 플랫폼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는 종목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것이 특히나 앞으로 전체적인 대세가 될 것이다. 추세. 이른바 트렌드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제 이 로봇들을 다스리냐.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로봇을 컨트롤하는 거.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의사의 역할은 내 손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정밀한 일을 해야 될 때 내 손을 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로봇을 얼마나 잘 제어를 해가지고 환자를 살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끊임없는 연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되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자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이 이제 수술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의해 가지고 움직였던 그 로봇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기억을 하고 즉 그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이 그러는지 죄송한데 그 로봇이 사람을 흉내냅니다. 흉내를 내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로봇이 움직이는데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은 몇 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목은 어떻게 움직이며 그 다음에 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만약에 바느질을 해가지고 봉합을 한다 그랬을 때 봉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봉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이플 같이 해가지고선 그냥 딱딱 집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이 로봇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외과 수술 외과를 이렇게 움직여 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 수술 로봇 짚어주셨습니다. 바이탈 의사 수는 부족한 가운데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현재 수술 로봇뿐만이 아니라 수술 로봇이 적용될 수 있는 AI 분야까지 다 통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을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JLK. 자, 여기에 나온 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JLK. 그다음에 두 번째 큐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수술 로봇 관련 테마 그러면은 얘가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JLK는 또 왜 나왔느냐? 얘가 지금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LK부터 보죠. 자, JLK 뇌졸중 토탈 솔루션으로 해서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회사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로고 마냥 그야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특히 스트로크, 쉽게 해서 뇌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로크이죠. 자, 그래가지고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풍을 맞았다. 보통 중풍이라고 표현하시죠. 어른들 풍을 맞았다 그러는데 뇌졸중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정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대와 해가지고선 강원도 산간벽지에서 만약에 있는 사시는 주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갑자기 스트로크가 오셨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AI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관심 있는 게 미국에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JLK를 호시탐탐 어떻게든 얘를 M&A를 하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자, 현재 이 자리 봤을 때 퀀텀 점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5월부터 해서 서서히 이렇게 완만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거래량 모이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서 더 떠오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 2대의 그 여기에 대한 뇌졸중 AI 솔루션 이거에 대한 비대면 진료 관련 회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실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AI 솔루션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럼 얘는 로봇 관련주로 들어왔느냐? 단순하게 해가지고서는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대책을 해야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면은 AI 솔루션 중에서 일부 로봇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부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처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를 좀 받아가지고 집에 뒀을 경우 이 장비를 가지고서 이 환자를 빠르게 최대한 신속하게 우선은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JLK는 굉장히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 큐렉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큐렉소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큐렉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의료 로봇만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로봇 같은 종목은 이것이 이제 AI에 곧 있으면 접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락하고 있지만은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거래량이 들어오고 실제로도 한번 크게 튀어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자, 수술 로봇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튀어올랐다가 다시금 한번 오르락내락하면서 지금은 완만하지만은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자, 파동 3번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다시금 꺾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의료 로봇이 다시 뜨기 위해서는 현재 자리는 굉장히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굉장히 어느 정도 내려왔고 좀 더 저가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에는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반전하는 것을 살펴보고서 그 시그널을 찾아서 최소한 2적 이상은 나오는 것들을 보고서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JLK와 큐렉소까지 살펴봤습니다. JLK는 뇌졸중 토탈솔루션으로 강한 상승세 기대되고 있고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에 AI를 접목한다는 소식에 강한 반등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두 종목 중에 딱 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한 종목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JLK 고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렉소 아니고요. 네, JLK도 물론 큐렉소도 좋습니다. 큐렉소는 지금 현재 굉장히 저가 라인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닥 잡는 게 중요하죠. 바닥. 자, 바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되는데 큐렉소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다라고 싶으면 저는 약간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약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좋긴 한데 시그널이 필요해 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JLK는 거기에서 반면에 어느 정도는 추세를 잡았다. 추세는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정책이 받쳐준다. 즉 비대면 진료 거기다가 앞으로 있는 상간벽지에 있는 아니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뇌졸중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는 중요한 것이 진단을 위해 가지고 MRI를 쓴다는 거죠. MRI나 CT.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기반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받쳐주는 의료 솔루션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받고 M&A의 가능성까지 기억을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픽 종목으로 JLK 짚어주셨습니다. 원격 진료 등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고요. 세명전기는 97%, 덕산테코피아는 124% 넘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2월 13일에 짚어주신 YC 무려 235%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2차전지 전해액 전문 회사인 엔캠 매수가 88,000원 기준 상승률 307%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플렉스 10% 넘는 상승폭 기록했고요. 롯데손해보험은 11%, 코스맥스는 12%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는 5월 20일에 언급해 주신 일진파워입니다. 16%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풀무원입니다. 무려 21.29%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만큼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 전에 리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공략하셨던 종목들 너무나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리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리뷰 두 종목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롯데손해보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들어왔던 거 5월 14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는 여기에서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었고요.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해서 나오는 요
양봉 자리에서 마감의 종가 매수 자리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좀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지지 한번 받았죠. 여기. 자, 3,07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해서 지금 5거래일 연속해가지고 상승을 해서 이제는 양전하고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앞으로도 M&A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는 조금은 이제 손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명보험, 즉 생보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그 나은 그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세명전기입니다. 비록 이 종목은 처음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렸을 때는 굉장히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 괜찮다고 봤거든요. 4월 8일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렸고요. 자, 4월 8일이면은 대략 이 정도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틀 연속해가지고서는 적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려서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게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서는 처음으로 서서히 이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 여기 관련된 것들이 이제 튀어오르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최고가 7,7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지지를 받은 자리가 어디냐면은요. 자, 여기서 봤을 때 4,3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튀어오른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한 번 더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즉 7,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롯데 손해보험과 세명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세명전기의 경우 무려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낸 만큼 관련주 앞으로도 추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대망의 공략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수익을 봐서 그런지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히든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셨고 또 들고 가시면서 캐리하면 즉 이거를 좀 더 스윙으로 캐리해가면서 많은 수익을 거두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바로 이제 로봇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왔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머니 관련된 히든 종목 모멘텀, 의료 환경 변화,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의 강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수술 로봇 관련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목 이외에도 또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알짜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봤을 때 이 종목은 실적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히든 종목 포인트, 로봇, 센서, 산업 장비를 전문으로 제조한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수술 로봇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센서류를 만들고 있다. 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한데 그거를 아예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중요한 회사. 그 다음에 산업 장비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 들어서 러시아 수술 로봇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고요. 여기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자리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게 작년 들어와가지고서 굉장히 크게 급등 한번 두 번 들어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금 빠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서서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위로 흔드는 출렁거림이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조금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자리 26,400원 자리에서 한 번 더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더 빠질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로봇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별은 5개로 공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팔아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1,000계약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급 포함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2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마감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들어가는 거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자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 자리는 2,700포인트로 다시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리. 즉, 오전에 계속해가지고 사 모았던 그 우리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별로 하지도 않았죠. 개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샀던 그런 장세입니다. 오늘은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특히나 지금 더욱더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700포인트를 어제같이 다시 지켜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 매수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들어가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금 현재 봤을 때 870포인트를 지금 밀렸습니다. 아까는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1시 이후 2시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여기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870포인트를 저는 항상 1차 목표로 보고 있고 여기를 넘어갔을 때 890 그리고 900 이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요. 지금 6거래일, 7거래일 연속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믿기는 조금 쉽지가 않은 자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볼 것들은 당연히 여름 테마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전들, 특히 에어컨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선풍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위닉스라든가 아니면은 파세코나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빙과류라든가 이런 그 여러 식품주들에서도 지금 강력한 그 움직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엔 주류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당분간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저가로 평가가 되어 있던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전, 그리고 우리의 그 철강 관련 종목들, 특히 강광 관련주들을 해서 서서히 이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관련 종목들도 꾸준하게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반도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쪽으로 서서히 이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기맞추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스윙으로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낼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오름세 보이고는 있지만 탄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테마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여름 테마주, 에어컨 관련주, 빙과주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철강 관련주 역시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가 이끄는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전기차, 해운, 그리고 수술 로봇, 석유, 가스 분석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